나공원은 본래 악주 사람이다. 어느 봄날 악주의 자사가 연회를 마련하였다. 구경꾼 중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장 정도의 키에 외모가 기이했다. 잠시 후 어린아이가 옆길로 지나다 그에게 꾸짖어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본래 사는 곳을 떠나 이곳에 나타나 관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냐? 이에 그 사람은 옷을 떨치고 가버렸다. 자사가 그 아이의 성과 이름을 묻자 그 아이가 대답했다. 성은 나요. 이름은 공원으로 어려서부터 도수를 좋아하였습니다. 운 좋게도 때마침 강을 지키는 용이 무태 올라 연회를 구경하려는 것을 보았기에 제가 급히 돌아가라 명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에게 그 용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내 그 말을 믿겠다. 이에 나공원은 물가에 구덩이 하나를 만들어 놓았다. 아이는 그 구덩이에 물을 길어 담았다. 자사와 군인들이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 빛의 물고기가 나타났는데 길이가 50부터 60촌 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구덩이에서 푸른 연기가 실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나공원이 말하길 여러분은 나루의 정자에 올라가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미처 정자에 이르기도 전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니 마치 물을 들이붓는 것 같더니만 금세 잠잠해졌다. 그때 한 마리 커다란 흰 용이 강 중심에 있는 것이 보였는데 머리가 구름과 맞닿아 있었고 한식경이 지나자 사라졌다. 당시의 왕은 현종으로 그는 신선수를 무척 좋아하였다. 하여 나공원이 현종을 아련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는 장과 엽법선 등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장과와 석법선은 각기 바둑 알십수개를 쥐고 나공원에게 물었다. 여기에 뭐가 들었느냐? 빈손입니다. 장과와 석법선이 각자 손을 펼치니 과연 아무것도 없고 바둑알은 나공원에게 있었다. 이에 현종이 크게 놀라며 나공원을 장과 석법선과 동렬의 좌석에 앉게 했다. 평소 현종에게 진상되는 음식 중에는 일숙자라는 겁나무 귀한 과일이 있었다. 그 과일은 평소 매번 정오가 넘으면 반드시 궁궐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 되었는데도 과일이 도착하질 않았다. 꼭 나공원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당시 날이 추워 모두 화로에 둘러서 있었는데 나공원이 웃으며 화롯불에 아까 꽂아두었던 젓가락을 뽑으니 그 과일이 비로소 도착하였다. 이에 석법선이 과일을 가져온 사자에게 늦은 까닭을 묻자 말하길 장안에 도달할 무렵 불꽃이 하늘까지 뻗어 있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개원년간 중추절, 보름달이 뜬 밤에 마침 현종은 궁중에서 달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때 나공원이 지팡이를 집어 허공에 던지니 은빛으로 반짝이는 큰 다리로 변하였다. 수십 리를 걸어가는데 광채 때문에 눈이 부시고 한기가 몸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둘은 눈부심과 추위를 견디며 계속 걸어 큰 성궐에 도착하였다. 선녀 수백 명이 모두 흰색 비단으로 된 소매 넓은 옷을 입고 넓은 뜰악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현종이 연주되는 곡이 무엇인지 물었다. 예상의곡입니다. 현종은 남몰래 그 곡조를 기억해두었다. 현종은 월궁에서 돌아온 뒤 악관들을 불러다 그 곡조에 근거해 예상우의곡을 짓게 했다. 당시 무시성에 해비가 있었는데 불가의 금강삼장을 특히 신뢰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현종이 동경인 낙양에 행차했을 때 해비도 함께 갔다. 이때 상양궁 인지전에서 막 정각을 수리하려 하고 있었다. 당시 나공원과 석존사, 금강삼장 모두가 현종을 따라 봉행하고 있었다. 현종이 석존사에게 말하길 내 마침 심심하니 조그마한 법술로 즐겁게 해줄 수 있겠소? 라고 하였다. 석존자가 왕명을 받고 법술을 부렸으나 방목 하나를 수척 정도만 들썩거렸을 뿐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하였다. 삼장이 김강선신을 시켜 여러 차례 나무를 누르게 하였기 때문에 들지 못했나이다. 당시 현종은 도교를 신봉하였고 해비는 불교를 받들었기에 삼장의 법력이 더 높은 것을 본 해비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현종이 삼장에게 말했다. 선생의 신령한 주문은 국력이 있어 석존자도 따르지 못하니 짐을 위해 주문을 외워 석법선을 물병에 넣어버릴 수 있는가? 이에 삼장이 주문을 다 마치지도 않았건만 석법선의 몸이 둥실 병 쪽으로 다가가더니 두세 번을 외우기도 전에 석법선이 병 주둥이까지 들려졌으며 다 외우자 휘리릭 하고 병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생의 공력은 마땅히 자유자재일 것이니 기왕 들어가게 한 바에야 나오게도 할 수 있겠지요? 삼장이 이내 주문을 외웠다. 그러나 법대불정진언을 여러 차례 외워도 석법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 석존자가 들어옵나이다 라는 말이 들렸다. 동병이 여기 있거늘 어디서 온단 말인가? 영왕 이 신에게 식사를 청했으나 직접 폐하께 상주하면 분명 보내주지 않으셨을 것이기에 이 틈엔 영왕가에 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나이다. 이 말에 현종은 크게 웃었고 해비와 삼장도 모두 할애하였다. 잠시 후 석법선에게 도수를 펼치게 하니 삼장의 금난가사를 취하여 접어서 동이로 덮어버렸다. 태상노곤이여 당기소서.
그러자 동이 및 가사의 실들이 색깔별로 당겨 나와 각기 한 무리를 이루었다. 삼장이 말하길 금난가사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애석하구나 라고 하였다. 고칠 수 있겠소? 가능합니다. 태상노군이여 이를 바로 잡으소서. 그가 동이를 열어보니 가사는 이전과 같았다. 석법선이 다시 삼장의 바리떼를 가져다 불에 발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달궈 손으로 들어올려 삼장의 머리에 씌우려 했더니 삼장이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선생은 짐을 위해 술수 한 가지를 부려 짐을 기쁘게 해줄 수 없겠소? 청컨대 다시 삼장법사에게 어떤 법수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 물어주십시오. 빈도는 가사를 잘 보관해두고 나공께 가져오라고 청하렵니다. 그래서 둘은 도량으로 가 겨루어 보도록 했다. 삼장은 단을 세워 향을 피운 후 단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법수를 부리며 가사를 은합에 담고 다시 겹겹이 나무함에 넣어두며 모두 장가 단 위에 놓아두었다. 이에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 몇 시경이 지나 현종이 말했다. 어찌 이처럼 느릿느릿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폐하께서 삼장으로 하여금 열어보도록 하십시오. 명을 내려 상자를 열어 가사를 찾아보니 비록 잠긴 바는 그대로였으나 그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청컨대 사람을 시켜 신이 집에 가 제 제자에게 없어진 가사를 가져오라 하십시오. 현종이 즉시 명을 내려 가사를 가져오라 하니 잠시 후 가사를 가지고 왔다. 이에 현종이 크게 기뻐하며 상을 많이 내렸다. 현종이 은둔술을 배우고 싶어하자 나공원이 아뢰었다. 어찌 만승직국 과사회중이 존귀함이나 중요한 종묘와 사직을 지니신 분이 함부로 보잘것없는 법수를 좇으며 장난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신이 법수를 다 배우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옥새를 품 안에 감춘 채 민가에 들어가 어부와 같이 미천한 옷을 걸쳐야 합니다. 현종이 노하여 기둥을 바꿔가며 부수어버렸고 다시 옥으로 만든 기둥 주춧돌에 들어가자 주춧돌을 바꿔가며 부순 것이 수십 개였는데 모두 나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결국 화가 풀린 현종이 나공원에게 사과하였다. 현종은 이후 다시 은영술을 배우겠다고 고집하며 억지 부리기를 그치지 않았기에 이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몸을 숨겨도 언제나 완벽하지 못했기에 옷자락이나 허리띠가 드러나거나 그림자가 드러났다. 이에 현종이 노하여 나공원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 뒤 몇 년이 지나 중사보선옥 이명을 받으러 촉당으로 들어갔다. 흑수위 길에서 나공원을 보았는데 구름과 노을 무늬에 누더기 배자를 걸치고 지팡이를 든 채 천천히 가고 있었다. 보선옥이 그를 불렀다. 둘은 함께 시냇물을 건너 돌에 기대어 앉았다. 천자가 도수를 좋아하고 현도를 숭상한다는 말을 듣고 그윽한 안개와 노을 속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즐거움을 버린 채 새 속에 먼지와 비린내 나는 기림에도 무릅쓰고 들어와 닭이나 쥐 모리처럼 범숙한 무리와 뒤섞여 하루살이의 처역이나 엿보게 되었으나 지겨워하지 않았던 까닭은 비아디 귀한 지극한 도를 인간 세상의 주인이며 황제인 현종에게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었소. 선상께서는 나를 변전으로 맞이하자마자 급히 영약을 찾으셨으는데 내가 보니 장부에는 득도하기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매운 채소나 피비린내 나는 고기로 가득 차 있고 삼전이 아직 비어있질 않으며 육기 이 정결치 않으니 수련하고 난 다음에 드릴 것을 청하며 10년을 기한으로 정했건만 이 약조를 지키기 못하시고는 내 목을 베어 버리셨으니 어찌 그리 성급하시단 말이오. 그러나 주상이 신선의 명부에 올라있으며 전생이 옥경 의수도에서 맺은 교분을 생각하여 몸소 그를 구제하려 했던 것은 애틋한 정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소. 나공원이 소매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보선옥에게 말했다. 이것을 주상께 아뢰며 내 성은 유이고 이름은 시원이며 정진 선생이 제자라고 말하다면 주상은 필시 알아차리실 것이오. 그가 말을 마치고 떠나가며 촉당에서 나는 약재 단기를 현종에게 전해드리라고 하고 사라졌는데 그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현종은 편지를 보고 망연해하며 우울해하였다. 보선옥이 조정을 나서는데 나공원이 이미 와 있었기에 즉시 데려다 현종을 배앓게 했다. 선생께선 어찌하여 이름을 바꾸셨소이까? 나자의 머리를 없애면 유자가 되고 공자의 머리를 없애면 시자가 되며 원자의 머리를 없애면 원이 됩니다. 이에 현종이 머리 숙여 사죄하며 지난 허물을 지워버리고자 했다. 다른 날 현종이 다시 장생할 것을 청하였다. 속세의 마음과 지식을 잘라 없애버리고 홀로 짠 옷을 걸치고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지존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공원은 정중히 대답하며 상봉각 할수를 올렸는데 그 대강의 요지는 현소왕적 위불임으로 영하로 돌아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었다. 현종이 이 노래의 내용대로 이를 몇 해 행하자 신기가 왕성해졌고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정력이 지칠 줄 몰랐다.
천보년간 말년에 현종이 촉당으로 행차했을 때 나공원이 또 건문에서 어가를 맞이하여 성도까지 호위하고 옷을 떨치고 떠났다. 현종은 촉당에서 도성으로 돌아와서야 예전에 나공원이 당비를 보냈던 것을 기억해내며 그것이 촉당에서 마땅히 돌아가리라라는 뜻을 지닌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